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기술은 예전에는 상상으로만 가졌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IoT, 블록체인, 드론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들은 이미 도래 곳곳을 정말 전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끝까지 씁시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오래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학습 문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과 이전 학교를 재판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까? 150년 동안, 200년 동안 학교가 변한 게 뭐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삼성을 만들고 현대를 만들어서 세계를 끌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방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창조력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께서는 학생 지금 저희 중학교 1학년들이 우려와 걱정과 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우려와 걱정을 좀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전반의 목적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는 송기소 교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 포럼이 앞으로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한마디로 되는 뜻에서 힘찬 열렬한 박수로 제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창립선언문 급변하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 물결은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창조적 인재를 요구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교육은 미래 인재를 찾아내고 길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해야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 각계각층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 교육 방향을 함께 찾아서 나아오자 합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흐름의 소명을 안고 대한민국 미래 인재를 올바르게 길러내는 미래 교육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자로 나갈 대한민국 미래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다음같이 기여합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위해 각자의 교육 경험과 역량을 헌신한다. 둘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셋째, 우리는 다양한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각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한다. 넷째, 우리는 세미나, 연수, 학술 발표회, 경진대회를 통해 미래 교육 방향을 확산하고 잠재력을 갖춘 미래 인재에게 능동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육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수준 교육 내수에 임하지 않는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2018년 10월 4일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대표, 공동대표 손수비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우리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잘 적응하고 더 큰 꿈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의 방향과 활동을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4차 산업과 미래교육 포럼 국제 콘포를 선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국제 컨퍼런스 진행 맡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공동대표 손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년간 대부를 연주해 주신 박행조 국제예술교육협회 부회장께서 대부 축하 부문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렁찬 박수를 부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이 있겠습니다. 내 외국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네요. 경례. 바로 이해와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시죠. 강재식 경기도 융합과학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희봉 경기도 언어교육연수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프로그램 국제 컨퍼런스에 성공을 해서 마음을 함께해 주신 축사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십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십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조승래님께서 잘하라고 격려 전화 왔었습니다. 다음은 이훈의 부촌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한국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과 전략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육개혁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또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핀란드, 독일, 그리고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핵심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했고 스템 교육을 확대하고 또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영상으로 격려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교육포럼이 주최하는 이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원래 참석을 하시고 했는데 갑자기 또 전방 거기 그 교육의 시찰이 또 있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내일 핀란드 세미나에서 오셔갖고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 학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의 국제 동향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을 2기의 서울교육 방향으로 삼고 창의적 사고력 및 협업 능력 등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세 가지의 미래 역량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된 기계를 더욱 고도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관리하고 부리는 기술적 미래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계가 우리의 인간의 힘든 노동을 대체하는 만큼 진정으로 인간다운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회적 미래 역량을 저는 중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미래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교육개혁의 국제 동향을 우리 모두가 알고 미래교육의 대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석해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을 만들어도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및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실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전적으로 이것은 학교의 변화, 학교의 민주주의, 교육 자치를 통해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 many people from Korea and also from other countries. I represent the Finnish government when it comes to education. I worked for 23 year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first, and now for almost 2 years in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which is a pa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f you will. And I will now, during the next 30 minutes, present the Finnish National Strategy for School Reform. So, first, a few words about Finland. That's the dark spot there up there. There are we. It took almost 9 hours to fly by direct flight from Helsinki, the capital, to here, so it's far away. We have a population of 5.5 million, and which means 18 inhabitants per square kilometer. And in Korea, 510 million people, so you are really a lot more. We have 2 official languages, Finnish and Swedish.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s is because of historical reasons, that we were a part of Sweden for a long time, and then for a while a part of Russia as well. We have only 6.2% of the population who speak something else but Finnish, Swedish or Sami language, which are those 3 official languages. So the aim of my presentation today is to explain 3 things briefly. The features of the 2014 curriculum reform, which was big in Finland, and how it is implemented. Then the process of the curriculum reform, and especially how consensus was reached, and something about the rol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fferent part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the board, etc. Then first we asked ourselves, why was the 2014 curriculum reform needed in basic education and in many other things as well? Well, as it has been said already here today, the world around school was changed. The globalization and challenges of a sustainable future, they brought with them new demands. And the competences which were required in society and in work, they also had changed. Digitalization,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all brought new requirements. So it was really necessary to look at the contents regarding education, the pedagogy and the working practices, and how this should be done.
So what was then the approach? I try again, but no. Yes. Now it somehow works. Yes, I push it at the same time. So what was the general approach? Well, the curriculum work was supposed to cover all areas of school work, meaning not only the school subjects, but also how the pupils participate in different process thinking, and also how the welfare services are organized in the school, how the pupils and students are taken care of, also their mental side, that they feel well. Also, the curricula includes aspects on safety in school, not only physical but also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afety. School was most of all meant to be a safe place for learning, for everybody on their own level. And so the curricula describes the mai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providing education, and it describes the main principles of how to organize teaching and learning. But also, of course, all subjects are included. And the approach was future-oriented and visionary. And our general style in Finland, we create trust through openness. We, for example, have no inspection system in school. That was abolished in 1970s. It's a general style that we design solutions together. And we have the courage to reform in the best interest of the learner. That's always from the angle how we think. And like somebody already said, we have almost no private schools, no selection. So equality and equity are strong points. So there were many core curricula renewed between years 2012 and 2017. All these in the list on the left-hand side, those were worked on more or less at the same time. Because, I will show on next slide a reason to why we wanted to do it like this, that so many things were done at the same time. But the renewal of a core curriculum in Finland happens approximately every 10 years. And between all these, there is a coherent line. So the same type of thinking is applied to teaching for different levels, from early childhood care and upwards. So those examples there on the right-hand side, those are the results, the books that the work ended up in. And all this was done at the same time, parallel. But now during this presentation, I speak mostly about the basic education reform. And with basic education, we mean that children between 7 and 16 years old. But this slide, I think, is important just to show quickly that we have no dead ends in the education system. So school starts relatively late when you're 7 years old. Before that, there is a pre-primary education. It's still not obligatory. It perhaps should be, according to my opinion, but it's not. And th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efore that. But whichever line you go, you can always, if you go from basic education to vocational. 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는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올해 2019년도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성근 공동대표께서 총평 말씀해 주시고 오늘 국제 세미나 진행했던 분들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5학년부터 막 인문계시 이렇게 나누는 게 아주 올드 패션이죠. 그래서 사실 핀란드, 스웨덴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보편 교육이에요. 보편 교육. 독일도 그런 보편 교육 문화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아래로부터. 제가 이제 사회를 맡아서 그 독일 교육 세미나 저희 아시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장학사도 있고 그래서 막 선생님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핀란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교사가 뭘 배우냐, 응? 그 말이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학교의 변화를 바뀌는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학교를 만들자. 네, 안승만 공동대표께서 한번 주장해서 꿈의 학교까지 같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모든 회원들이 열정 담아서 올해 교육부 대통령 사업에 미래 학교가 들어갔어요. 미래 학교 만들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너무 감사하고 미래 교육 들어갔다니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엄청나게 이쪽에 관심 갖고 열심히 하십니다. 저희들 잔축이나 박수 한번 치시죠. 부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의견도 좀 모으고 미래 학교를 만드시고 그 준비 달았고 차원적인 대결 가지고 저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포럼이 실질적으로 미래 교육이라는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발명교육에 우리 멤버별 몇 사람이 있지만 초창기에 우리가 같이 해왔던 프로세스도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발명보다는 보편적으로 메이커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이제 그냥 만들고 조립하고 뭐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아마 사고력이라든지 창작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국제 컨퍼런스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외유적으로 한다면은 아마도 이 해민 학교가 실질적으로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이 하는 거고 실제적인 그런 개혁의 내용들은 현장에서 경험했던 전문가들과 관계자 구성원을 참여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지금 변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뺏기지. 삼성에서 애플 거 뺏기죠. 제 의견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제 의견이 아니고 연구 결과고 다른 나라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불러주시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 중에는 그걸 다 알 필요가 없는 학생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레인지가 나왔다면 전자레인지의 작동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전자레인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 중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4차 시대의 인공지능을 고도로 만들고 개발하고 이것과 관련된 한 가지 알고리즘을 감지하는 학생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학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 영역 그것에 이렇게 응전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앞서갈 것이냐 혹은 뒤처지지 않을 거냐.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뒤쫓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추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1등 대열, 1등, 완전한 1등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잘 몰라요. 정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